황룡사 구층탑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짓기 시작하는 그 해 645년에 당태종은 고구려 침공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645년 2월 달에 이게 정관 19년이에요. 낙양을 출발을 하는데 당태종이 친정을 해요. 여기서 이제 신하들이 막 반대를 하죠. 친정을 해서 수양제의 전철이 있다 소리는 차마 못하고 그러면 이제 정말 화낼 테니까. 그러니까 당태종이 수양제하고 자기가 다른 5가지 조목을 내서 이제 반드시 이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고집 세우고 친정을 해요. 그래서 낙양을 2월 달에 자신은 출발을 하는데 총대장으로 이세적이라는 사람을 이제 선봉을 해가지고 먼저 출발을 시켜서 4월 달에 요하를 걷는다. 요동성, 신성, 또 편도성 이런 성들을 차례로 공격하는데 하나도 떨어뜨리지 못한다. 못해서 당태종이 5월 달에 요하를 걷는 뒤에야 총공격을 해가지고 요동성 하나를 겨우 떨어뜨립니다. 그 전에 계모성 겨우 하나 떨어뜨리고 요동성을 떨어뜨릴 때 수백 겹을 포위를 해가지고 요동성을 떨어뜨렸다니까 수십만이죠. 그야말로 개미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고구려가 견디다 못해 요동성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당태종이 안시성으로 진격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고구려에서 이제 안시성이 위기에 몰리니까 구원군을 보냈죠. 안시성을 지키던 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양만춘이라고 한다 하는 예에 이제 야사 쪽에 기록이 있어요. 이 양만춘이라는 이가 대단히 출중한 인물로 연개소문이 경변을 일으켰을 때도 항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연개소문도 공격하다 못해가지고 그냥 그걸 지위를 인정해줬다. 그런 인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당태종이 침공을 하려고 그럴 때 여기는 빼놓고 건안성을 공격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당태종은 문무겸전한 정말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병법에서 공격해서는 안 될 성이 있다는 게 있거든요. 도저히 떨어뜨릴 수 없는 성은 그건 비켜놓고 가야지. 그거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는 전체 전략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지나가서 이 건안성으로 들어가겠다. 침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세적이 반대를 해. 건안성이 그 밑에 있거든.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만약 안시성을 빼놓으면은 요동성의 군량미를 다 비축을 해놨는데 양도를 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당태종이 총대장을 너를 시켰으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겠냐. 그렇지만은 내 일을 네가 그르치지는 마라 하고 마음대로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시성을 공격을 하는데 이제 안시성 근처에 포위를 하니까 안시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북을 치면서 약 올린다. 야유를 해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극도로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적이 만약 안시성을 함락하기만 하면 남자들은 몽땅 다 몰살을 시키겠다. 이랬단 말이지. 이제 분김에. 이 소문이 안시성으로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죠. 다 첩자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안시성 사람들이 결사항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양만춘의 전략이죠. 만약 그 대군에 기가 찔려가지고 싸움을 할 생각을 안 하면은 그건 뭐 싸울 수가 없죠. 근데 어차피 싸워도 죽고 안 싸워도 죽고 죽게 된다면은 결사항전할 수밖에. 당태종도 뭐 수십만 군대를 수백 겹 포위를 해가지고 흉차로 돌을 날려서 성을 무너뜨리면은 거기서 안시성에서는 바로 목책을 해세우고 이래가지고 하루에 6, 7합을 싸우는데 60일을 싸웠다는 거예요. 60일을 싸우는데 싸우다 안 되니까 당태종이 이제 정말 인해전술로 성보다 더 높게 성 밖에다가 토산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다보고 활 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도 안시성이 까딱없어요. 까딱없고는 근데 하늘이 도운 거예요. 벌써 요동성을 건널 때부터 이른 장마가 시작되고 5월달부터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모두. 그래가지고 계속 장마죠. 장마니까 토산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면서 안시성의 그 성으로 덮쳐가지고 성에 이제 일각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니까 안시성 사람들이 그 틈에 몰려나와가지고 토산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산을 지키고 있던 그 두보개라는 자가 마침 그때 자리를 비우고 있었거든. 그게 지겨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자리 비운 데를 어떠려 하고
비운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고구려 사람들이 그 토산을 점령하고 나서는 토산 주변에 모두 해자를 파서 깊은 도랑을 파놓고는 고구려 차지가 됐다. 그래서 석 달 가까이 안시성을, 그러니까 당태종이 분이 나가지고 전군의 총동원을 내려가지고 총공격을 3일 동안 퍼부었는데도 안시성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벌써 9월 달이 됐다. 근데 이 요동 지역이라는 거는 9월만 되면 추위가 찾아듭니다. 풀이 다 마르죠. 철이 치면 풀이 마르니까 말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져. 그러니까는 회군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태종이 그때 이제 야사로 전하는 얘기는 사실 고구려 사람이 쏜 화살이 당태종 눈을 맞춰가지고 눈멀게 했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쨌든지 이래가지고 당태종이 이제 안시성 밖에서 그 영웅이니까 떠나려고 열병을 해요. 남은 군사 다 정렬시켜놓고 열병을 하고 떠나는데 안시성 사람들은 그때 초기에 올 때는 야유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지죽은 듯이 가만히 아무도 안 나타나고 성주 하나만 딱 성 위에 올라서 가지고 전송을 했다는 거예요. 전송을 하니까 당태종도 영웅이라 비단 100피를 남겨놓고 하면서 너희 왕을 잘 모시도록 해라. 참 대단한 용장이다. 그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회군을 해요. 이제 회군하는데 그 해에 신라에서는 황룡사 구층탑을 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신라가 3만 군사를 동원해서